1층에 상가가 있고 2층, 3층 다가구인 건물입니다. 대로변에서 어디로 들어오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로변 들어와서 이 물건이 해당 물건이 가까우냐, 아니면 쭉 계속 들어가서 좀 찾기가 어려우냐,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들어와서 바로 보이는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눈에 띄는 곳은 들어오면서 바로 눈에 띄는 건 여기가 제일 좋겠죠. 그죠? 바로 한 블록 바로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요 물건이 지금 경매에 나왔으니까 이 건물이 당연히 상가, 그죠? 임차인에게도 당연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주거 임차인에게도 일조 조망 때문에, 그죠? 계속 임차인이 바뀐다든지 몇 달 좀 있다가 뭐 공실이 됐다가 또 뭐 다른 거 들어왔다 공실이 됐다 이러면은 사실은 좋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 11월 1일 날 경매 1차입니다. 세시회 건물했습니다. 세시회 아까 다락이 있었잖아요. 다락이 얘기예요. 예, 뭐 다락이 있다고 해서 일반 건축물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일반 건축물이라는 내용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죠? 자, 1층 보니까 여기가 세븐일레븐, 그리고 그 옆에 공실이었다, 그죠? 그리고 상가 화장실, 그죠? 있고 계단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입니다. 2층 보니까 두 가구예요. 그죠? 아까 두 가구라고 했죠? 자, 보니까 현관이 여기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큰 현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보니까 뭐냐면은 방이 하나, 둘, 세 개, 방이 세 개, 욕실이 두 개, 방 세 개, 욕실 두 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이 패턴으로 되어 있고, 옆에 작은 거, 옆에 거는 좀 작아요. 여기는 거실, 방 하나, 욕실 하나, 그죠? 거실, 주방, 다용도실. 이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층과 3층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다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아까 우리 건축물 대장까지 봤고 등기부 볼게요. 자, 등기부 보는데 토지 등기부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 보니까 2015년 8월 21일 소유권 이전 매매했습니다. 아까 2014년에 소유권 사용 승인 받고 등기 쳤다, 그죠? 예, 그랬는데 2015년 8월 달에 매매가 된 모양이에요. 이 건물이. 자, 그리고 2019년 10월 7일 근저당 아산원에 농협했습니다. 뭐 처음에 대출 받았다가 갈아타고 이렇게 했겠죠. 자, 그렇게 되고 뭐 경기도 평택에 있는 건물을 충청도 아산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죠. 돈이 좀 많이 필요했다 그죠. 이렇게 갈아타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건물 등기부 볼게요. 건물 등기부도 보니까 똑같죠. 2015년 8월 21일 그 다음 2019년 10월 7일 근저당 아산 원예 농협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이제 농협에서 이제 임의 경매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자, 보니까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는 2019년 10월 7일에 근저당이 되겠다, 그죠? 2019년 10월 7일 근저당이고요. 자, 그럼 임차인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보니까 우리가 밑에 상가가 두 개, 위에 네 가구 이랬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301호 있고요. 또 302호 있고요. 201호 있고 202호 있고 이 사람들이 전입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상가는 한쪽은 비어있고 한쪽만 들어있었죠. 그래서 지금 임차인이 5명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입 날짜, 사업자 등록 날짜를 가지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10월 7일에 아까 농협이었죠. 자, 그 날짜보다 일찍 전입이 되어 있거나 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그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301호는 2020년이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201호 보니까 2019년 1월 31일이라고 나옵니다. 2019년 10월 7일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2019년 1월 31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 2020년 7월이니까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2호 202호는 2020년 9월 16일입니다. 역시 대항력이 없습니다. 302호도 2020년 2월 7일입니다. 역시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입되어 있는 사람 5명, 전입 4명, 사업자 등록 1명 중에 자, 4명은요, 전혀 대항력이 없어요. 보증금 얼마입니다. 뭐 나는 어때요? 이런 것도 아무도 없어요. 있는 사람이 302호 이 사람은 1억 2,500이라고 합니다. 1억 2,500. 이 사람만 이렇게 배당 요구까지 했고요. 자, 그리고 상가 임차인 이 사람은 했죠. 3천에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대항력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201호 2019년 1월 31일 돼 있는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10월 7일보다 빠른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배당 요구 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게 신건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제가 오늘 지금 내일 강의를 올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요 정도밖에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경매 기일 7일 전에 되면 매각물건 명세서에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거기에도 전혀 뭔가 명확하게 안 나온다고 우리가 되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분명히 이게 날짜상으로는 대항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보증금 얼마고 차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강의 올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나와지면은 제가 댓글로, 하이라이트 댓글로 해가지고는 보완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2021년 2월 10일 날 했으니까 며칠 있으면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없다. 전입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대항력이 있는데 날짜상으로 전입만 되어 있고 전혀 액션이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채권자, 근저당 아까 농협이 있었죠. 농협에서 자기보다 빠른 저기잖아요. 전입한 사람이잖아요. 대출을 해주기 전에 먼저 전입이 되어 있는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출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보통은 경매, 그죠? 여러분들 이제 하시는 분들 다 보면은 채권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임차인 만나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겠지라고 짐작은 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왜 그 은행권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에서는 자기들이 선순위 하려고 그러죠. 자기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잘 안 나갑니다. 1금융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그런데 간혹은 예외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지방 이런 농협이라든가 뭐 지방 신협, 뭐 조합, 뭐죠? 새마을금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면은 그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임차인이 분명 임차인이 맞는데 그러면은 먼저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뭡니까? 한테 확인을 해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그 은행에 오게 해가지고 무상 거주하기 위해서 나는 보증금 있는 임차인이 아니다. 뭐 주인하고 이런 관계로 나는 이렇게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임차인이 아니다. 이런 어떤 각서에 날인을 하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 전입되어 있는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소유자가 그렇게 써주니까 알았다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지레짐작하지 말고 자, 법원에서 매각물건 명세서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내용으로도 확인이 안 되면 채권자라든가 그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해야 됩니다. 경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익 보고 다 날아가잖아요. 수익 보고. 그죠? 여튼 이게 201호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 여러분도 유념해서 매각물건 명세서 나오면은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그러면은 아까 임차인 두 사람은 지금 일단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죠? 임차인들 보면은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고 우선 변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받을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와 있는 두 사람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2019년 10월 7일입니다. 2019년 10월 7일이고 경기도 평택시예요. 자, 보면은 주거임차인도 있고 상가임차인도 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주거임차인부터 볼게요. 2019년이니까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평택시니까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자, 주거임차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까지 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주거임차인 한 사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가 있었습니다. 볼게요. 여기다. 그죠? 여기 보니까 302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1억 2,500입니다. 1억 2,500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확정을 받았어야 되죠. 그죠? 확정을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겠죠. 날짜 순으로. 근데 또 확정을 안 받았다. 그죠? 그럼 여기 302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배당이 없다. 그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해당 안 되고 확정을 안 받아서 우선 변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좀 안타깝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권리신고 제대로 다 나오면은
여기도 나중에 뭔가 나올 것 같고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202호에 대해서도 내용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검색을 이제 저기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가 보겠습니다. 상가 보니까 3천만 원에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죠. 환산 보증금이라는 것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됩니다. 자, 월세 120만 원 곱하기 100, 1억 2천이죠. 보증금 3천하고 합하면은 1억 5천이 됩니다. 1억 5천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 주거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수액임차인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냐면은 상가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이런 거 따지고 또 뭐 우선 변제권 되는 뭐 그런 범위도 따지고 할 때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어쨌건 그래서 여기서 3천에 120원 환산이 1억 5천이 되니까 그러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작해서 자, 그 밖의 지역 평택 같은 경우에 환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그죠? 환산 보증금이 1억 5천이나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우선 변제권, 그죠? 예,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제 3억 7천 이하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 확정을 받았다 하면 우선 변제권은 그래도 생기는 겁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류를 금방 보고도 몰라요. 아이고 여기 볼까요? 상가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이렇게 되고 환산이 1억 5천이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도 그죠? 확정일자라도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상가도 받았다면은 요 날짜 확정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은 생길 건데 그것도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두 사람 제대로 지금 임대료 얼마다 나와 있는 이 임차인들 둘 다 뭐죠? 배당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 따지면 돼요. 주거용은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상가까지 상가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시고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나 또는 상가주택 또는 이제 근생으로만 이루어진 근린시설 건물들 이런 거 볼 때도 아 주거임대차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상가임대차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다 그죠? 예, 이제 평택 비전동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권 한번 봤습니다. 입지도 살펴봤고 그리고는 앞에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주출입구하고 그저 마주보는 입구로 들어와서 우회전 틀어서 바로 보입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1층에 또 이렇게 편의점 이렇게 돼 있고 뭐 편의점 돼 있는 임차인하고 재계약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 상가주택들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1층에 식당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편의점이 있는 경우 있으면은 당연히 편의점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식당이 있으면은 임대료 많이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임대료 조금 더 받으려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냄새 나는 업종들이 많이 있죠. 뭐 특히 뭐 국밥집, 삼겹살 막 이러고 뭐 장어구이 이런 거 하면은 위에 다가구 이렇게 계신 분들 주거용 있지 않습니까? 계신 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 그죠? 특히나 뭐 높은 그것도 바로 붙어 있으니까 바로 2층 3층에 있으니까 그리고 막 그런 어떤 식당 같은 거 하면은 뭐 먹으면서 그래서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고 또 한 잔 곁들여서 반주 한 잔 하고 뭐 하고 그러고는 또 나와가지고 앞에서 담배 피고 또 먹어서 전화 통화하고 뭐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1층에 이런 편의점이 있는 이런 건물이 좋은데 1층 임차인하고 또 재계약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층 상가 같은 거 임대 놓을 때 여러분 이제 한 10만 원 덜 받고 더 받고 뭐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이런 건물 가지게 되시면은 1층 상가에는 냄새 안 나고 이쁜 상가 이런 거 넣으시면은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주거 임차인 드리는데도 편하지 않을까 임대가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리상으로는 등급상 하자 보이지 않고요. 임차인 부분은 아직 제대로 자료가 다 안 올라와서 우리 뭐 하지만은 지금 있는 이제 그 제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주거 임대차, 상가 임대차 적용시켜서 이렇게 대항력 여부나 배당 관계 따지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음 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